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며 외쳤던 그 구호가 이제는 무겁게 되돌아오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한국 기술자들이여 미국에 남아달라는 이례적인 긴급 메시지를 내보냈다. 겉으로는 경제협력과 산업동맹을 강조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미국 내부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AI와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요구는 한국 사회에서 싸늘한 반응만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언론과 대중은 이제 와서 붙잡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미국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백악관마저 뒤늦은 후회라는 표현을 감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산업정책이 보여준 구조적 모순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실제로 취한 정책은 보호무역과 반 글로벌화에 가까웠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이민자 축소 정책 등이 대표적이었다. 겉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였으나 실제로는 해외 우수 인재와 기술자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한국 엔지니어들 역시 이민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연구 환경은 점점 경직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유럽, 동남아, 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트럼프가 지금 와서 붙잡으려는 사람들은 사실상 미국 스스로 내쫓은 인재들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 기업들의 경영 행태 역시 문제를 키웠다.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생산 시설을 한국과의 합작으로 세우면서도 정작 근로 조건과 처우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희생을 당연시했다. 장시간 근무, 불투명한 계약 조건, 가족 동반의 어려움 등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불만을 쌓아갔다. 특히 인텔, 테슬라, GM 등 주요 기업의 경우 한국 엔지니어들을 단순히 기술 수입원 정도로만 간주한 채 장기적인 연구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싸늘한 한국 반응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는 이제 와서 이런 요청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을까? 배경에는 미국 경제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미 언론들은 최근 일제히 미국이 한국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제조업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키패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은 초기에는 대규모 보조금으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규제,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인재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젝트를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 경제 전체의 불안 신호로 작용했다. 특히 노동력 문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반도체 공장을 세운다 한들 정밀한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숙련 기술자가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하다. 미국은 수년간 ST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재를 육성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엔지니어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와 전자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를 배출해왔고 이들이 미국 공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의 긴급 요청은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소적이었다. 이제 와서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있나?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던 미국이 곤란해지자 도움을 청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은 우리가 필요한 순간만 찾는다는 자조적인 말이 오갔다. 더 나아가 차라리 한국에 남아 자국 산업을 키우는 것이 훨씬 미래지향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전략 산업 주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요청은 정치적으로도 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기술 주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수 진영에서도 미국이 신뢰를 잃으면 우리의 협상력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한미 관계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산업동맹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점차원의 위치에서 벗어나 협상 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목소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국 공장에서 근무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은 트럼프의 메시지는 너무 늦었다 고입을 모은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받았던 차별과 고충을 생생히 증언한다. 한 엔지니어는 가족을 동반하지 못해 3년 넘게 떨어져 지냈는데 회사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잦았지만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경험담은 한국 사회에 공유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뢰다. 미국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나 일시적인 혜택이었을 뿐 장기적인 신뢰 관계가 아니었다. 트럼프의 요청은 이 신뢰의 붕괴 위에서 나온 허망한 외침에 가깝다. 백악관이 뒤늦게 후회한다 한들 이미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미 언론들이 제조업 붕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 미국은 한국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 역시 미국 일변도의 전략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 동남아, 중동과의 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종속적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럼프의 요청은 그래서 더더욱 허망하게 들린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러쓰는 응급 조치로만 여겨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보조금이나 혜택이 아니다. 존중과 신뢰, 그리고 대등한 협력이다. 한국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의 긴급 요청이 냉담하게 거절당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백악관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한국 기술자가 미국에 남아야 한다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 기술자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